종합부동산세인데요.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해년마다 한 문제에 나옵니다. 그 한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나온 것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있는 물건, 관련 없는 물건의 구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세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서 섞어서 나온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따로따로 해가지고 한 문제로서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1차적으로 재산세 과세하고 그 부동산의 일정 금액 초과 보유했을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하고 연관됐다는 것으로서 아시고요. 그 내용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개요적 내용 먼저 체킹해 줄게요. 동그라미 1번 종합부동산세 개요 해가지고 전국을 대상으로, 여기서 왜 전국 대상으로 이 말이 나오게 됐냐면 종합부동산세가 국세거든요. 국세니까 전국 대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구별할 때 재산세는요 시, 군, 구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이걸 구별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옆에서 토지 및 주택을 소유자별 합산하여 보유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소유자별 합산 이 말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주택 및 토지입니다. 이 문장 안에가 건축물이라는 말이 끼어들어가면 그 문장은 틀린 거예요. 그 내용 조심하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적으세요. 주택 및 토지, 거기다가 적는 것 건축물 X라고 적으세요. 주택 및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는 보유세이며 국세다. 밑에 줄에 보유세 밑줄, 국세 밑줄 치면 됩니다. 그리고 네모 2번에서 종합부동산세 목적은 알 필요 없고요. 네모 3번에서 동그라미 1번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시 과세 밑줄, 끝에서 국세 밑줄, 동그라미 2번 종합부동산세는 기준 1, 6월 1일에 납세음과 성립하는 조세다. 거기 밑줄. 여기다 내용은 앞에서 다 배웠던 거죠. 보유 세금은 매년마다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소유권은 어느 연도에서는 변동된 연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 소유자에게 과세하겠다라고 법에서 날짜를 정한다. 기준 1, 6월 1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에서 납세 의무 성립은 기준 1, 6월 1일 이렇게 배웠었던 것이죠. 그런 내용으로서 밑줄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에 의해서 부가징수를 원칙. 앞에서 배웠을 때 납세의무 확정 배웠어요. 확정이라는 말은 세금액 산정을 말하죠. 세금액 산정에 대한 이로서 방법은 신고, 결정 두 방법 중에 하나 택합니다. 신고란 말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 결정이란 말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부된 경우로 나오지는데 거기 신고, 결정 둘 중에 하나 택할 때에 보유만 적용되는 세금은 결정, 보유만 외 세금은 신고라고 앞에서 배웠어요. 여기 볼 때 종합부동산세가 보유 세금이니까 결정, 결정이란 말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부.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의 부가징수 방법의 원칙은 고지서 발부로서 징수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문장입니다. 거기다 밑줄 치고요. 그리고 하지만 예외로 납세 의무자 신고에 의해서 납부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예외사항이 있다겠죠. 예외사항으로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있으면 납부기간, 즉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있다면 신고 기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내에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하였으면 정부의 결정은, 정부의 세액 산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서 적게 신고했다면 그때는 과소신고 가산세 있는 겁니다. 하나 결정이니까 무신고 가산세 없고요. 또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했으니까 무신고 가산세 없죠. 자, 거기 체킹하세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기다가 밑줄, 그리고 그 옆에다가 적으세요. 만약 과소 신고된 경우는 과소 신고 가산세 있다라고 적으세요. 만약 과소 신고된 경우는 과소 신고 가산세 있다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종합부동산세는 분할 납부 제도를 인정하는 세금이다. 분납은 인정됩니다. 그 분납 인정 거기다가 밑줄 치고요. 밑에다가 적으세요. 물납은 없다라고 적으세요. 방금 전 시간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 물납이 있는 세금은 재산세만 있다겠어요. 그러면 국세는 물납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적으시면 되겠죠? 물납은 없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따라서 볼 때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와 연관된 내용인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있는 물건, 없는 물건이 문제에 잘 나온다고 했어요. 그 구별에 대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단어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문장에서 종합부동산세란 단어가 적어질 거예요. 적어질 거니까 요 단어 보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자 앞에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에 대한 으로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내용이 바로 부동산이죠. 그리고 부동산 앞에가 합자가 있어요. 합자. 그러면 합쳤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합친 것이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합친 것은 누진세율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릴 때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1차적으로 재산세 과세하고 2차적으로 일정 금액 초과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연관되는데 재산세에서 누진세율 적용된 것이 종부세에 적용된다. 이 내용을 알려준 거예요.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 단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재산세에서 비례세율 적용된 것은 합친 것이 아니죠. 합친 것이 아님으로써 비례세율 적용된 물건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관련이 없다. 이 내용을 종합부동산세란 단어에 의해서 알려준 겁니다. 어떤 단어가 있었으니까? 합자란 단어가 있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여기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볼 때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하는 방법이 분리과세, 종합합산, 별도 합산 이 방법으로서 과세합니다. 자, 이랬을 때에 재산세에 대한 내용 1차적으로 과세하고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한다고 했을 때에 분리과세는 비례세율이죠. 합친 건 아니죠. 합친 건 아니니까 종부세 관련이 없다 됩니다. 또 종합합산, 여기 합자 있죠. 합자 있으니까 합쳤죠. 여기 합자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종부세에 대한 내용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자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니까 소유자별 합산해서
토지에 대한 공시가액이 5억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 납세 의무를 부여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별도 합산, 여기도 별도 합산, 합자 있죠. 종합부동산세 합자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합친 내용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관련이 있습니다. 소유자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소유자별 합산해서 공시가액이 80억 초과하였다면 종부세, 납세를 부여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건축물, 문장을 쭉 가볼 때 글자가 쭉 적어지다가 건축물로 끝났어요. 끝났다고 한다면 재산세에서 건축물로 끝났을 때의 세율에 대한 내용은 0.25%의 세율이 적용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비례세율이죠. 비례세율이니까 종합부동산세와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문장 가볼 때 끝에서 건축물로 끝났다면 종부세 관련이 없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택, 이 주택이란 이 단어 안에는 토지를 합친다라는 말이 의미적 내용으로서 들어있어요. 그 들어있는 내용을 떼어내본다면 주택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합친 한 물건으로서 주택이에요. 그럼 볼 때에 여기에서 합자 있죠? 여기도 합자 있죠? 그럼 여기에다는요 종부세 관련이 있는 겁니다. 소유자별 합산하여서 주택 공시가액이 6억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 납세 의무를 부여한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제 보니까 재산세에서 비례세율 적용된 것은 종부세 관련이 없는 겁니다. 종부세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볼 때에 분리과세, 종부세 관련이 없고요. 또 건축물로 끝났다면 그것도 종부세 관련이 없고요. 관련이 없는 걸 더 적어본다면 별장에 대한 내용은 4% 재산세에서 비례세율이죠. 비례세율이니까 별장도 종합부동산세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은 재산세에서 주택에는 별장을 포함한다. 하나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에는 별장 제외다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문장상으로서는 재산세의 주택 범위와 종합부동산세 주택 범위는 다르다. 이런 내용이 하나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고급 오락장에 대한 내용과 해원제 골프장에 대한 내용은 토지든 건축물이든 재산세에서 4% 비례세율을 했어요. 비례세율이니까 여기에서 문장에서 종합부동산세 문제에서 해원제 골프장이라는 단어 아니면 고급 오락장 단어가 있으면 그때 끝말은 종부세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이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상가 건물을 말하죠. 상가 건물에 대한 내용은 빌려주고 돈을 받죠. 임대하여주고 돈을 받습니다.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서 임대주택이 있어요.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도 빌려주고 돈 받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상가적 내용이 나타나니까 이 내용도 종부세에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종부세에 관련이 없는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주택 수가 나오고 그 주택 건물에 대한 가액 숫자가 나오고 면적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에 대한 내용이 주택 종류별로 해가지고 몇 페이지 나오냐면 3페이지 나와져요. 그 3페이지에 대한 내용의 숫자를 전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우리는 복골복 하시면 돼요. 복골복으로서 임대주택 이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종부세 관련이 없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문화재 주택 여기서 등록문화재 주택이란 말은 문화재로 등록된 주택이에요. 문화재로 등록된 주택이니까 세금액이 크게 나오는 종합부동산세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 장사에 대한 내용이죠.
장사에 대한 내용이니까 건축물 내용이 나타남으로써 종부세 관련이 없다 됩니다. 그리고 또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에 및 사택에 대한 내용인데 이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및 사택에 대한 내용은 복지시설이에요. 복지시설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종부세 관련이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거용 건물이 아니죠. 어차피 분양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종부세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종부세 관련 있는 물건, 없는 물건, 구별에 대한 내용과 또 종부세 관련됐을 때의 기준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이 2005년도에 탄생하여가지고 올해가 2020년이니까 18년 동안 18문제 나왔는데 그 18문제 중에서 이게 7문제인가 9문제인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 기억하시고요. 이제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정이에요. 이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도 문제가 잘 나온 쪽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여러분 교재에서는 종합부동산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 15페이지, 16페이지로서 설명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전체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칠판에 적어진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하게 문제는 풀어질 거니까요. 여기 칠판에다 적어줄 테니까 그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는데 이제 가정을 이렇게 가정합시다. A라는 사람이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대한 내용은 7억으로서 보유하고 있고 또 종합합산되는 토지 가액에 대한 으로서 12억으로서 보유하고 있고요. 별도 합산되는 토지에 대한 으로서 공시가액이 95억으로서 보유하고 있다 해보고 또 A가 건축물도 보이는데 그 건축물에 대한 이유로서는 12억이었고요. 주택에 대해서는 세 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 주택 세 채에 대한 공시가액을 합쳐보니까 그때에 대한 내용은 15억이었다 합시다. 이랬을 때 이 A가 보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관련 있는 것, 관련 없는 것부터 먼저 구별해가지고 관련 있는 것에 대해서 세금액을 산정하겠죠. 분리과세는 종부세 관련이 없다. 종합산 합쳤으니까 관련 있고요. 별도합산도 합쳤으니까 관계 있고요. 건축물, 자 건축물로 끝났으니까 종부세 관련이 없다 이렇게 될 것이고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공시가액 6억을 초과하였으니까 종부세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관련 있는 것에 대해서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 세금액을 산정할 때는 제일 먼저 과세 표준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해서 산정하는데 종합산에 대한 이유로서 기준금액은 5억이었어요. 5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합쳐진 금액 12억에서 5억을 빼주면 초과된 금액이 나오겠죠. 이 초과된 금액에다가 재산세 볼 때 과세 표준에 대한 이유로서 공정, 시장 가액비율을 곱한다고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정, 시장 가액비율을 곱합니다. 이 공정, 시장 가액비율에 대한 내용은 작년에서 80%부터 시작해서 매년마다 5%씩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00%가 되면 끝나는 겁니다. 매년마다 5%씩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85%, 올해는 90%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이로서 90%가 되는데 이 90%는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어지니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 물어볼 때는 과세 표준은 이렇게 물어볼 때는 5억 공제된 금액에
공정 단어가 있어야 된다. 공장, 시장 가입비율이란 이 단어가 있어야 된다로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과표 나왔으면 여기다가 세율 곱해줘야죠.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1%부터 3%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1%부터 3%까지의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줄 거니까 외우지 마시고 합쳤으니까 누진세율로서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세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볼 때 이 12억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재산세 과세했어요. 그러면 5억 초과된 금액인 7억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하고 또 7억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하면 이건 이중과세입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죠. 이미 납부했던 이미 납부한 재산세의 금액은 종합부동산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공제해주고요. 이중과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가에 주어지죠. 세부담 상한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직전년도, 전년도 세금액의 100분의 150으로서 일반적 경우를 접목시킵니다. 100분의 150까지를 당연년도 세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종합합산 알았으면 별도 합산은 쉬워요. 해볼 때 별도 합산, 합산된 가액에서 기준금액이 80억이죠. 그 80억 기준금액을 빼주면 초과된 금액 나옵니다. 그 초과된 금액에다가 공장, 시장 가입비율 90%를 곱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아는 거, 과세 표준 물어본다면 꼭 단어, 공정 단어가 있어야 된다. 그 내용으로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율에 대한 이유로서는 0.5%부터 0.7%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0.5부터 0.7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이제 이렇게 적용해서 별도 합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정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95억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재산세 과세했습니다. 그러면 80억 초과된 15억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하고 80억 초과된 15억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까지 과세하게 되면 이건 이중과세예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또 나오겠죠.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은 별도 합산 종합부동산세 세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말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부담 상한에 대한 내용 똑같습니다. 똑같게 직전세액의 100분의 150까지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과세 표현에 대한 내용으로서 두 개로 구성됐어요. 하나, 먼저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주택에 대해서 기준금액이 6억이니까 6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함으로 인해 합쳐진 가액에서 6억을 빼면 초과금액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뭘 곱한다? 공정 시장 가입비율을 구합니다. 공정 시장 가입비율은 똑같게 90%가 되는데 여기에서 과세 표준 물어볼 때 공정 단어가 없으면 틀렸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수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은 투기가 아니에요. 투기 아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공제폭을 더 높여줍니다. 합쳐진 가액, 주택의 공시가액에서 6억을 빼고 추가 공제 3억을 더하는 거죠. 기초공제 3억을 더 해줘요. 그러면서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곱한다.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90% 됩니다. 1세대 1주택이 나왔을 때도 과세 표준 물어본다면 꼭
공정 단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으로서 아시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서 1세대 1주택 단어가 있으면 3억 더 공제하고 공정 시장 가입비를 거반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건데 여기에서 세율을 이제 구합니다. 세율, 이거 세율 기억하세요. 이 세율에 대한 내용이 작년에 개정이 돼서 작년 시험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 나올 가능성이 짙어요. 그러면 세율에 대한 내용 기억하시는데 이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2주택 이하였다. 2주택 이하니까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여기에 해당됐으면 0.5%부터 시작되는 누진세를 하세요. 0.5부터 시작되는 2.7%까지의 누진세율 되는데 2.7에 대한 내용 맞게 둘 거니까 여러분들은 0.5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3주택이었다. 3주택. 그렇지 않으면 조정지역 내에 원래는 공법서 배웠던 내용대로 조정 대상 지역 그러는데 저희들은 약칭해서 조정지역 그럽니다. 조정지역 내에 2주택이었다고 한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0.6%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이죠. 3.2%까지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3.2%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줄 거니까 0.6%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조심하실 점 여기죠. 조정지역. 조정지역 단어가 있냐 보시면 돼요. 2주택 이렇게 나왔을 때 조정지역 단어가 없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0.5%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이고요. 조정지역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때는 0.6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로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조정지역이죠. 그리고 공표되기 전에 계획했던 내용은 조정지역이 아닙니다. 공표된 후에 계약금 줬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표 전 이렇게 나온다면 거기에서는 조정지역 단어가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공표 후 이렇게 나온다면 조정지역 단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기준금액에 대해서 6억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했어요. 15억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했다는 것은 기준금액 6억 초과된 9억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했다는 얘기죠. 그럼 9억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하게 되면 이건 이중과세예요. 여기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또 나와야죠. 법 나온 것은 이미 납부한, 기납부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금액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정할 때에 공제한다. 이 법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투기도 아니고 오랫동안 보유해서 자연스럽게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된 내용이기 때문에 세액 공제합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하세요. 문장 끝 맞춤표 앞에서 세액 공제란 말이 있으려면 앞에서는 꼭 있어야 될 단어가 1세대 1주택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세액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액 공제는 두 개로 구성됐어요. 하나는 연로하신 분이죠. 연로하신 분들은 돈벌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연로하신 분에 대해서는 돈벌이가 별로 없으니까 세금액을 공제하겠다라는 내용으로서 연령별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 연령별 세액공제는 어떤 교재에서는 똑같은 말로 고령자 세액공제 이렇게 표현되는데 고령자 세액공제라는 말과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라는 말은 같다고 하시면 돼요. 고령자 세액공제,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이유로서는 나이가 나옵니다. 나이로서는 60세 이상,
60세 이상이 돼야 되고, 세액공제니까 어떤 말을 써야 되겠어요? 1세대 1주택. 요 두 단어가 다 있다면 세액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액공제에 대한 이유로서 퍼센트, 숫자에 대한 이유로서는 아주 외우기가 까다로운데 간결하게 외우세요. 5년 간격으로서 9구단 10단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숫자 다 외워집니다. 5년 간격이니까 6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 하면 5년 간격 나오죠. 여기에서 9구단 10단이니까 10%. 6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 이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9구단 10단이니까 20%. 70세 이상이었으면 9구단 10단이니까 3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보유 세액공제, 장기 보유 세액공제란 말과 보유 세액공제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보유하여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인상됨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이 됐으니까 공제하겠다 뜻으로서 장기 보유 아니면 보유입니다. 여기는 보유기간 주겠다는 거예요. 보유기간은 5년 이상이죠. 5년 이상 보유. 그리고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말이 나오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세대 1주택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세액공제가 된다고 했으니까 장기 보유 세액공제는 5년 이상 보유라는 조건과 1세대 1주택이라는 단어가 둘 다 있었을 때 공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로 빠지면 장기 보유 세액공제가 되지 않은 건데 이때에 대한 내용의 퍼센트, 숫자에 대한 내용 5년 간격으로서 9단 20단 하면서 하나만 추가로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5년 간격이니까 5년 이상 됨으로 인해서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었다면 9단 20단 20%,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이면 5년 간격이 되고 이때는 9단 20단이니까 40%. 하나 추가로 알 것으로서 15년 이상 됐으면 50%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고령자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과 장기 보유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복 적용이 가능한데 한계는 있죠. 한계는 70% 한까지예요. 한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에 대한 내용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세부담 상한 꼭 기억하세요.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 경우와 그리고 특수 경우에 대한 있는데 일반적 경우는 똑같게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이고 특수 경우에 대한 내용은 투기적 내용이니까 높입니다. 예, 재산세에서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에 대한 내용은 주거 안정기 위해서 일반적 경우 100분의 150보다 낮추어진 숫자고요. 그리고 여기는 투기 지역에 대한 내용으로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는 겁니다. 먼저 일반적 경우부터 해주죠. 일반적 경우로서 2주택 이하, 2주택 이하다 이렇게 나오면 일반적 경우예요. 일반적 경우로서 전년도 세액, 직전년도 세액 금액의 100분의 150까지 갑니다. 그럼 100분의 150을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정지역 내에 2주택이었다. 이렇게 조정지역이란 단어가 있으면 요 조정지역 단어 있을 때에 요 2자에 따라가면 돼요. 2자 따라가니까 직전 세액의 100분의 200까지 이렇게라도 연상에 의해서 기억할 수 있을 것이고 3주택이었다. 3주택이었다면 그때는 3자 따라가면 돼요. 3자 따라가니까
직전 세계 100분의 300까지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내용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정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있냐 없냐 여거,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정 여기 요 두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서는 거의 20페이지가 넘게끔 적어져 있어요. 그 내용은 요 칠판에 있는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에 대한 내용으로서 살펴볼 때에 638페이지에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나오는데 여기에서 재산세가 비과세였으면 2차적 내용인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다 이런 내용 뜻으로 적어졌어요. 그래서 1차가 비과세면 2차도 비과세, 1차가 감면이었으면 2차도 감면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63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체크만 할게요. 거기서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그 내용으로서 체킹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납세지.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문장 쭉 가볼 때 는자랄지 은자 앞에 납세지라는 단어가 있으면 해당된 세금이 국세였다고 했을 때 볼 때 종합부동산세 국세죠. 국세면 사람이 주어져요. 사람에 대한 일로서 거주자였다. 거주자였으면 우리가 알 것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그래서 640페이지 보시면 위에 시커먼스 동그라미 1번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자 납세지 나왔죠? 그리고 해당 세금이 소득세니까 국세 이문에 사람이 주어지죠? 거주자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가 알 것은 뭐였을까요? 주소지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 비거주자로 주어진다면 우리가 알 것은 국내 사업장 소재지 거기다가 밑줄 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종합부동산세 징수 방법 원칙에 대한 일로서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거기다가 밑줄 당일은 또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거기 밑줄 치고 고지서 발부는 주택, 토지로서 구분한 과세표현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 시 5일 전까지 발급한다. 거기다가 밑줄. 그리고 2가로 예외사항으로서 1가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이만 나왔으면 납부기한 내 신고, 납부기한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되니까 이 기간이 곧 신고기간 되겠죠.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다. 밑에 줄에서 결정은 없던 것을 본다. 이 결정이란 말은 국가의 결정을 말합니다. 국가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2가로와 3가로에 대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또 642페이지에서 네모 3번에 대한 내용도 읽어보시면 돼요. 만약 읽기 싫으면 버리시면 됩니다. 643페이지로 가셔서 4번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 거기다가 별표시 하나 하십시오. 종합부동산세 분납 그리고 그 옆에다가 분할 납부 옆에다가 적으세요. 물납은 없다 라고 적고요. 그리고 분납의 요건 똑같게 분2호 납부세 250만 원 초과 거기다가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일부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그 옆에서 납부기한 경과 한 날로부터 6개월 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거기다가 밑줄 6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밑줄 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금액의 산정에 대한 늘어서 시커먼스 동그라미 1번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해서
500만 원 미만이었다면 500만 이하였다면 그때는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 말은 250만 원 초과된 금액을 말하겠죠. 차감한 금액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350만 원이었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내에 250만 원 납부하고 초과된 금액 30만 원에 대해서는 6개월 내 분할 납부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한 때에는 100분의 50 이하하면 앞에 숫자 포함한다고 했어요. 2분지 1 금액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700만 원이었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 기간에 350만 원 납부케 하고 나머지 2분지 1 금액인 350만 원에 대해서는 6개월 내 분할 납부한다. 이런 뜻으로서 되어 있는 문장이 동그라미 2번 문장이었고요. 그리고 뒤로 갈 때에 3가로 644페이지에서 3가로 분할 납부의 신청, 분납의 신청에 대한 내용은 신청은 재산세 분납 신청과 똑같게 납부기한 내 신청입니다. 거기서 납부기한 내에다가 밑줄 치고 하시면 되겠죠. 찾아드리면은요, 3가로 밑에 줄, 첫 글자 납세라고 적어진 줄, 그 줄 끝에 가면 납부기한 내, 거기다가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신청이라는 단어에다가 밑줄, 분납 신청은 납부기한 내 신청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도 고지서 발부에 대한 내용은 구분, 수정, 고지한다 라는 의미로서 재산세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게 되고요. 네모 5번 부가세, 여기도 앞에서 배웠죠. 부가란 말은 붙인다. 종합부동산세에 붙여서 지금 사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에다가 밑줄 치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문제 있으니까 문제 풀어 드릴게요. 종합부동산세 틀린 것 1번 토지가 매매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로서 계약서 작성일이 6월 1일이고 잔금 지급 및 등기 일자가 6월 29일인 경우, 자 여기에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이유로서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 그랬죠.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유권 변동된 연도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 정할 때 6월 1일 전에 잔금 지급하였으면 그때 연도에 납세 의무자는 매수인, 6월 1일 이후에 잔금 지급하였으면 그때 연도에 납세 의무자는 매도인, 6월 1일 날짜와 잔금 지급 날짜가 같았을 경우 그때 연도에 납세 의무자는 매수인 그랬죠. 여기 보니까 문장선으로서 연결해 보니까 잔금 지급 날짜가 6월 29일, 그러면 6월 1일 이후에 잔금 지급하였음으로써 이 경우에 납세 의무자는 매도인이다. 맞죠? 2번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경우는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니까 주소지 맞고요. 3번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여기서니까 부정단은 안 나왔고요. 특례 제척기간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예외적 제척기간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성립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한 물어본 것은 제척기간 물어봤네요. 제척기간 물어볼 때 종합부동산세 나왔으면 5년 경과했으면 부과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서 3번 맞고요. 4번에서 납세 의무자는 선택에 따라서 신고 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함에 있어서 과소 신고한 경우는
과소 신고 가산세 적용되지 않는다. 적게 신고했죠. 적게 신고했으면 맞아야죠. 과소 신고 가산세 있는 겁니다. 틀렸고요. 5번 종부세 물납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틀린 거 찾아겠으니까 답은 4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소득세 갑니다. 이 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부분 양도냐 양도 아니냐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리고 진도를 마치겠습니다.